토트넘 핫스퍼, 부상자들이 가득한 팀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지난 시즌의 악몽이 다시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팀이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두운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그의 공식 웹사이트는 유럽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등장으로 한국 축구의 황금기를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이트는 손흥민의 토트넘과 황희찬의 울버햄튼 간의 경기를 한국 더비라고 크게 홍보했습니다. 13일 영국의 풋볼 런던 신문은 토트넘과 울버햄튼 간의 경기가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의 첫 경기였지만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가디언 신문은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첼시와의 경기 후 토트넘은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울버햄튼의 크레이그 도슨이 손흥민에게 심한 파울을 저질렀지만 심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잉글랜드 출신인 도슨이 심판에 의해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감독들도 이번 시즌 심판들의 잘못된 판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리버풀의 감독 유르겐 클롭은 현대 축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아시아인, 그 중에서도 손흥민이 피해자라고 언급하며 영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과 첼시 간의 최근 경기에서 토트넘은 이번 시즌 첫 패배를 맛보았고 이는 팀에게 불운한 일이었습니다. 첼시와의 경기는 토트넘에게 연속적인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며 홈팬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이 경기의 주심인 마이클 올리버가 첼시 경영진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국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경기는 11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 타임즈의 축구 전문가 폴 조이스는 마이클 올리버가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에게 많은 잘못된 판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마이클 올리버 심판의 행동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리그에서 9번째 골을 넣자마자 주심은 빠르게 오프사이드 판정을 내렸는데 이는 예상치 못하고 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태클 또한 충분히 위험하지 않아 벌칙을 받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첼시 선수들에 대한 판정이 정반대로 이루어졌을 때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메디슨과 미키 반더벤 선수가 부상을 입었고 가장 좋은 선방을 보여준 골키퍼 비카리오도 첼시 수비에 의해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심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으로 보이는 결정들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끝나지 않고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토트넘에 대한 날카로운 보도로 유명한 영국의 기자 폴 오키에프는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진입을 막기 위한 어두운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토트넘은 편파적인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주장이자 핵심 스타인 손흥민은 지난 시즌 경기장 밖의 희생자였다면 이번 시즌은 그라운드 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울버햄튼의 수비수 크레이그 존스는 손흥민을 겨냥해 강하게 공격했으며 심지어 그의 목을 밀치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골절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했던 부위였습니다. 이 명백한 태클을 모두가 봤지만 심판은 이를 처리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크레이그 도스는 또 다른 태클을 했는데 이번에는 발로 손흥민의 중요 부위를 밟고 팔꿈치로 얼굴을 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분명한 의도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단지 황색 카드로만 처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팬들까지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대중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감독들이 이번 시즌 잘못된 판정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의 감독 유르겐 클롭은 손흥민의 두 번째 아버지로 불리며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영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클롭은 스카이 스포츠 채널에 출연하여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버풀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럽의 관중석에서 조시뿐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며 팬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심판들에게 분노와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토트넘과 울버햄튼 간의 첫 경기는 팬들의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명백한 태클을 심판이 무시하고
심지어 과도한 파울 상황까지 계속 발생하며 잉글랜드 축구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와 영국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클럽들의 발언에 대해 토트넘 팬들은 유럽 최대 축구 커뮤니티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만약 손흥민이 영국인이었다면 아무도 그를 태클하지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편파적인 판정은 상대팀에게 유리하게 기울었을지도 몰라요. 특히 비유럽인, 특히 아시아인에 대한 부당한 판정은 축구 팬들을 정말 불편하게 만듭니다. 크레이그 도스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 미치겠어요. 그는 아마도 축구 역사상 가장 나쁜 선수일 거예요. 제가 본 선수 중 가장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손흥민은 심각한 부상을 당할 뻔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심판이 레드카드를 받아야 했어요. 토트넘은 크레이그 도슨에 의해 손흥민이 심한 공격을 받았지만 황색 카드조차 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심판들이 이러한 부상을 일으킨 가장 나쁜 심판들이며 국제 경기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행동이었습니다. 크레이그 도슨은 미친 개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 더러운 플레이를 한 그는 같은 일을 겪어봐야 합니다. 유럽의 축구 전문가들도 크레이그 도슨의 맹목적인 태클을 강력히 비판하며 심판에게 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골.com의 기자이자 토트넘 전문가인 그렉 스토바트는 손흥민과 같은 득점왕이자 EPL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이런 일들을 자주 겪어야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중 이런 상황을 자주 겪지만 고의적이고 명백한 태클은 심판이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경기장에 있는 것입니다. 축구에서 공정한 플레이 정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런 더러운 플레이가 있는 경기는 프리미어리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상위권에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마치 영국 내에 토트넘의 진출을 막으려는 은밀한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분명 울버햄튼 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홈팀 팬부터 원정팀 팬까지 경기의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가 공정한 경기가 진행되면 박수를 치며 경기장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영국 심판들은 물러설 곳이 없게 되고 곧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 유럽 축구 팬들은 영국 감독들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든 영국은 축구 산업에서 인종차별만 남은 나라라는 것이 진짜 영국 축구의 본질이며 이것이 공식 EPL의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편향된 의식도 이 문제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인에 대한 심각한 인종차별 행위를 하는 심판들은 축구계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심판의 공정함만이 축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영국 심판들의 비열하고 추악한 행동은 비난받을 가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경기 후에는 심판이 기자회견을 해야 합니다. 인종차별의 수준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영국 심판단의 수치이며 영국 전체의 망신입니다. 이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유럽 전역에 퍼질 것입니다. 이 경기 동안 손흥민이 크레이그 도슨에 의해 악랄하고 교활하게 태클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울버햄튼에게 골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손흥민의 얼굴은 아직 눈뼈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 부위를 상대방이 겨냥하여 공격했습니다. 이는 매우 추악하며 영국 축구장을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판정을 내리는 심판들이 제거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VAR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프리미어리그의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축구계는 VAR 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뉘며 VAR은 축구 경기의 규칙과 판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리그마다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VAR은 오프사이드나 파울 판정 등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이로 인해 부당한 판정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클럽들은 VAR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로 인해 실망할 때도 많다. 특히 PL은 VAR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리그다. 파울이나 득점 상황에서 VAR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심이 VAR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주심의 결정은 경기의 결과뿐만 아니라 리그의 순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주심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영국 더선은 VAR 없이 이번 시즌 PL의 12경기 결과를 재분석했다. 그 결과 현재의 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현재 PL 순위는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널, 토트넘 하스퍼가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아스톤 빌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뉴캐슬, 브라이튼, 스트햄 유나이티드, 첼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1위에서 발생했다. 현재 4위인 토트넘이 VAR 없이 경기를 치렀다면 1위를 차지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경기 무패 행진은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더서는 토트넘은 리버풀전에서 루이스 디아스의 득점이 잘못되었고 아스널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VAR 없었다면 현재 PL 1위는 맨시티가 아닌 토트넘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트넘이 1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맨시티, 아스널, 그리고 리버풀의 순위가 하락했다. 현재 리버풀과 아스널의 승점이 동일하지만 더 선이 공개한 가상 순위에서는 맨시티와 아스널이 승점 동률로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5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변경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더선은 VAR의 가장 큰 수혜자는 노팅엄 포레스트였다고 밝혔다. 아스널과 첼시는 VAR로 인해 3번의 수혜를 받았지만 반면에 그들은 VAR로 인해 3번의 피해를 입었다. 결국 VAR의 도입이 어떻게 경기 결과와 리그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다.